노래가 너무 평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노래 뭐야? Говорит Москва. Сегодня в 4 часа утра, без всякого объявления войны, герман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атаковали границы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1941년 6월 21일 일요일이거든요. 새벽 4시에 독일이 180만 명의 대병력을 투입해서 전쟁 준비를 마치지 못했던 소련 국경 전체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련이 워낙 큰 나라니까요. 3개의 진격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첫 번째 목표가 레닌그라드. 그리고 당연히 소련의 수도였던 모스크바로 향하게 되고요. 그리고 식량 자원이 아주 넘쳐나는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그래서 키예프를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 하르코프라고 하는 도시까지도 점령하려고 했었죠. 근데 스탈린이 이 독일이 공격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라는 의심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요. 사실 독소전쟁 전날에 독일군이 분명히 기습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넘어온 독일 군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도 스탈린이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미치는 않았어요. 예, 확신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독일이 공격한다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면 소련군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병력을 옮기겠죠. 그러면 히틀러가 조약을 깨고 군대를 독일 쪽으로 돌렸으니 이 조약을 깨겠다라고 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도 그렇고 10년 조약 맺었는데 에이 설마 2년 만에 얘가 이러겠어라고 의심도 했겠지. 그러니까 히틀러를 잘못 봤던 측면도 분명히 작용을 했겠고요. 하지만 24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전 전선에서 보고가 올라오는데 실제로 독일군이 공격을 해왔다는 것이 밝혀지죠. 여기서 이제 결국 독일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라디오 방송이 소련 전역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노래가 너무 평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노래 뭐야? Говорит Москва. Сегодня в 4 часа утра, без всякого объявления войны, герман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атаковали границы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자, 방송과 함께 소련과 독일 두 나라 사이에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전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레닌그라드를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10월 혁명의 발상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공산주의를 이끄는 레닌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이름을 딴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을 반드시 점령해야지 상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사기를 꺾을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레닌그라드 코앞까지 다가가면서 독일군이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낼 텐데요. 독일군이 공격을 하면은 소련군이 이제 방어를 할 텐데요. 네. 소련군이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도록 총을 못 쏘도록 독일군이 앞에 소련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주머니, 어린아이를 세우고 갔던 거예요. 어린아이를 세우고 갔던 거예요. 인질로. 그러니까 소련군이 만약에 독일군을 막으려고 총을 쏘면은 자기 나라의 국민이 맞는 거예요. 예, 민간이 맞기 때문에 함부로 총을 못 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방패막이가 된 소련 민간인이 우리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쏘지 마세요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소련 장군들이 스탈린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독일군이 이런 무지막지한 전술을 레닌그라드에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고 했을 때 스탈린이 곧바로 지시를 합니다. 예, 감상주의에 빠지지 말고 민간인이라도 쏴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와. 진짜 무자비한 사람이다. 그리고 히틀러가 레닌그라드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군인들에게 가장 위험하고 힘든 전투가 바로 시가전입니다. 시에서. 예, 시에서 싸움을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버티겠다고 하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항을 하면 공격하는 측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독일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점령을 하지 않고 다른 전략을 씁니다. 어떤 전략을 쓸까요? 레닌그라드를 포위하고 봉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물자라든지 식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봉쇄 기간이 90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900일 동안. 못 버티지. 2년을 넘게요? 그래서 전쟁을 되게 오래 했네. 와, 완전 이건 뭐야? 폐허가 됐구나. 어떡해. 너무 끔찍해. 아, 그냥 저렇게 있는 거야, 시체들이? 어. 되게 추웠나 보다. 네, 네. 어떡해. 저게다 그냥 뭐 군인들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들인 거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니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고 심각했는지 이제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추운 겨울에 사람들이 그 주거미 널려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잔인하거나 무정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조차도 못 먹어서 체력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묻으려고 땅을 파다가 그냥 죽을 수가 있습니다. 체력이 달려서. 그리고 이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개를 좋아하는데요. 개도 잡아먹어야 되고 고양이도 잡아먹어야 되고 새도 먹어야 되고 쥐까지 잡아먹죠. 그래도 안 되니까 이 구두나 허리띠가 가죽이잖아요. 그것을 물에 불려서 끓여서 먹기도 하고요. 에? 가죽을 끓여 먹는다고요? 가죽도 이제 동물 유기 물질이니까 그렇게 버티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그 집에 벽지가 있지 않습니까? 벽지를 뭘로 붙이죠? 벽에다가 풀로 붙이죠. 풀은 결국 녹말이나 있을까? 녹말. 예, 그래서 벽지에서 풀을 긁어내 가지고 네. 물에 풀어서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간다. 이런 식으로 버텨도 결국은 식량이 모자라니까 예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같은 비극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먹는 거. 예, 사람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당시 레닌그라드의 경찰이 인육을 먹으려는 사람들을 막고 처벌하는 것이었어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해 겨울에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극심했던 때는 하루에 5천 명이 죽었던 때도 있습니다. 저게 다 레닌그라드 그래도 그 도시에서만요. 그래도 항복을 안 하고 시민들이 계속 버틴 거예요. 예. 그래서 1942년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의 전선에서 진전이 없자 독일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변경합니다. 이제 스탈린그라드로 간다. 그래서 스탈린그라드를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 스탈린그라드를 왜 히틀러가 노렸을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러시아 남부입니다. 독일군이 진격을 하는데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자가 많이 필요한데 독일이 가장 부족한 물자가 바로 석유였어요. 근데 이 석유가 아주 많이 나는 유전지대가 바로 이쪽이었거든요. 바쿠, 마이코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래서 남쪽으로 주력을 쏟아부었고 그 과정 속에 스탈린그라드가 아주 중요한 격전지가 됩니다. 히틀러는 이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면 그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를 점령하지 못했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942년 8월 23일 새벽에 히틀러가 600대의 폭격기를 준비해서 1000톤의 폭탄을 도시에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그 스탈린그라드 인구가 60만 명이었는데 공습경보가 울렸을 때는 이미 폭격이 진행된 상태여서 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이 폭탄으로 까맣게 뒤덮일 정도였다라고 하면서 한순간에 불바다가 되죠. 대규모 폭격으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거든요. 공격을 하는 독일군과 방어를 하는 소련군이 이 폐허가 된 시가에서 교전을 벌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이제 독일군과 소련이 맞붙어 있어가지고요. 벽 하나를 두고 서로 이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숨소리까지 들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독일군이 거의 스탈린그라드 시가지의 그 80%, 90%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0%, 20%만 마저 차지하면 여기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됐는데 스탈린이 중요한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명령 227호였는데요. 내용이 뭐냐면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마라. 후퇴하면 처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명령의 내용이 명령 227호였습니다. 상당히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법령이었지만 그 명령이 내려진 다음부터는 투지를 불태우는 그런 전투부대로 거듭나게 되면서 이 독일군에게 반격을 가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이 스탈린그라드로 진격을 해서 이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고 있을 때 스탈린이 작전 하나를 세웁니다. 껴안기 작전이라고 하는 전략을 쓰는데요. 스탈린그라드 뒤에 100만 명의 병력을 몰래 모아두고요. 한순간에 북쪽에서, 남쪽에서 공격을 해서 이 스탈린그라드에 있는 독일군을 역포위하는 것이죠. 껴안기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 정식 명칭은 천왕성 작전입니다.
이런 작전에 성공을 해서 결국은 30만 명이 포로가 되고 독일군이 그 중에서 20만 명이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서 목숨을 잃고 그래서 이 2달을 준비한 천왕성 작전이 성공을 거두면서 스탈린그라드에서 소련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이 전투로 인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어떤 분수령을 이룹니다. 완전 전세가 역전됐네요. 그렇죠. 자, 이때 여전히 봉쇄된 레닌그라드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네, 히틀러가 바라는 대로 시민들이 항복을 했느냐? 항복하지 않았죠. 900일 동안 버티면서 결국 1944년 1월 27일에 결국 드디어 이제 소련군이 와서 그래서 공세를 펼쳐서 독일군이 결국은 도시에서 100km 뒤로 밀려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봉쇄가 풀리죠. 어휴. 이 레닌그라드 시민들이 버티지 못했으면 전쟁의 어떤 승리가 독일군에게 갔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닌그라드 시민들의 그 900일 봉쇄라는 어떤 처절한 희생을 견뎌내면서 버텨낸 것이 바로 오늘날 러시아의 어떤 위대한 어떤 자랑거리자 유산이 되고요. 레닌그라드에 붙은 별명이 영웅 도시입니다. 예. 진짜 대단한 항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900일 동안.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그 스탈린이 버티고 소련 국민들의 의지를 북돋아서 결국은 독일의 심장부인 도시를 향해서 쳐들어갑니다. 베를린? 네, 베를린으로 갑니다. 이때 그 베를린 점령을 하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치던 소련군이 동원한 병력 수가 무려 250만 명. 예. 어마어마한 수치죠. 반면에 이때가 되면 독일군은 이제 거의 모든 병력이 이제 소진돼서 제대로 이제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소년병, 10대 초반의 소년들까지도 동원하고 그 소년들을 전투에 투입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됐던 것이죠. 결국 아무리 독일이 저항을 했지만 결국 소련군의 공격에 밀려서 소련군 부대가 이 베를린의 심장부에 있는 제국 의회 국회의사당을 점령하면서 결국 베를린이 항복하게 된 것이죠. 자, 이때 소련군의 승리를 그 필름에 담은 영상이 남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На Твердь его водрузили советские люди, воины-победители. 예. 근데 반면에 이런 그 베를린이 소련군에게 함락되는 그 순간에 히틀러는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도망가지 않고 베를린 시내에 있는 지하 벙커에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에 있었기 때문에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자기의 오랜 연인이었던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몇 시간 있다가 동반 자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베를린이 소련군의 어마어마한 포격과 어떤 작전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이렇게 치열했던 4해 동안의 독소 전쟁이 결국은 소련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